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나 다시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1부에서는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쭉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 단원이 평면좌표로 나갔었고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었죠. 여기서 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그 다음 최근까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 4번, 5번에 걸쳐서 쭉 수업을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되게 중요하죠. 선을 다루다 보니까 처음 보는 공식들도 많고요. 그 다음 개념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앞에 연결되는 부분도 많았을 거고요. 이제 추가로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게 되는 도형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요게 3번째 단원, 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이 원의 방정식 다음에 이제 남은 단원이 이제 딱 하나거든요. 도형의 이동. 그래서 이렇게 총 4단원이 있는데, 이때 단일 단원으로 양이 제일 많은 단원은 얘입니다. 얘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도 많고 이것저것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점을 다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선을 다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면 중에서도요 원을 다루게 됩니다. 다음에 도형의 이동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 도형들을 뭐 좌표평면상에서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종류별로 쭉 배우시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네가 좌표평면상에서 도형을 이제 막 이쪽으로 이동하고 했을 때 얘네들이 식이 어떻게 바뀌지, 이런 것들을 다루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오늘부터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애초에 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내가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결국에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조건, 즉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요, 원의 방정식도 철저하게 저 자취의 개념으로 내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럼 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중심이라는 이런 한 원으로부터요, 한 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죄다 뭐인 겁니까? 일정한 점들이 그려내는 자취죠. 흔적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말뜻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봐봐. 중심이 A, B라고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일단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 위에 있는 특정한 한 점이 X, Y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점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여야 된다? R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식을 끄집어내 보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고요.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R이랑 똑같죠. 그치? 근데 루트는 좀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양변 제곱하시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R의 제곱이죠. 그치? 맞습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원방정식입니다. 오케이? 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나서 너가 딱 보자마자 이거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얼마다? R인 원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원에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쌤 표준형이 있으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겠네요 라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 일반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어디서 배웠었냐면 중3 때 2차 함수 다룰 때 배웠었거든요. 2차 함수 다룰 때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표준형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치? 이걸 왜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게 식에서 잘 드러나 있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풀어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풀어써가지고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얘가 식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 바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애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렀었죠. 그치? 그럼 얘 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의 방정식이요, 얘를요 내가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정리된 거 말고요, 풀어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생겼겠죠. 아이고, 0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가요 생긴 게 정확하게 꼴을 보면요, 봐봐, 얘가 이렇게 이런 꼴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캐피탈 AX, 캐피탈 BY, 그 다음에 뒤에 뭔지 모르겠어. 그냥 잡다한 거.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이런 애를 봤을 때 우리는 얘가 이것도 원이긴 한데 이 원은 뭐다? 일반형 꼴로 나타내져 있구나 라고 네가 알아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나서 너가 아 이게 원이구나 정도만 알아내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 특징이 있어요. 생긴 게 봐봐. 얘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x, y 항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단일 변수로만 이루어진 항들만 있습니다. x, y 이런 것들만. 둘이 곱해진 항 이런 거 없다고. 2xy 이런 거 없다고. 오케이? 이런 애들이 원방정식이구나. 네가 알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요. 밑줄 좀 치겠습니다. 1페이지의 방가로 1번에 평면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하고요. 얘가 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에 그 식 유도해내고 있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취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취 해방정식. 그 자취 해방정식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원해방정식해서 박스 하나 보일 텐데 옆에 표준형 적어주십시오. 표준형. 그래서 이런 애들 보자마자 이거 원방정식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얘가 중심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해방정식이네. 이런 거 바로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됐고. 네,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죠. 이 페이지로 가시면요. 원해방정식의 일반형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애 있죠. 이런 애를 내가 이런 꼴로 바꾼 애가 뭐다? 일반형입니다. 그치?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얘가 중심좌표가 뭔지 반지름이 뭔지는 바로 못 알아보겠으니까 다시 어떤 꼴로 바꿔야 됩니까? 이런 꼴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아래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딨냐면 원해방정식의 좌변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 아래 그 기억 있죠. 기억.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거 밑줄 좀 쳐주시고요. 걔가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그리고 그 어드바이스 위에 있잖아요. 그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은 x와 y에 대한 2차식이고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고요. x, y 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시면 바보고요. 네,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밑줄,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을 보고요. 원해방정식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2번 봅시다. 원방정식 아까 식 보여줬잖아요. 그 원방정식의 식을 보고 외우신 다음에 나 다 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해방정식에서는요.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원의 성질을 그대로 써먹을 줄 아셔야 되는데 얘 봐봐요. 지금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대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 이 중심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꼴로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중심이 이렇게 생겼겠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1,0을 지난대요. 1,0이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1,0을 지났는데 얘가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루트 5랍니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만족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5여야 되니까 양변 제곱할게요. 거리 구한 다음에 그럼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보면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라고 네가 바로 파악되죠. 그러면 원이 두 개 나왔던 거잖아. 중심이 뭐야? 2, 마이너스 2인 원. 그럼 2, 마이너스 2면은 얘는 원방정식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야 되죠. 얘가 이렇게 했고 반지름이 5였으니까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랬겠네. 얘가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있었겠죠. 두 개.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개 네가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1,2고요. 0,0을 지난데 0,0 뭐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지난데 그럼 뭘 준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상 반지름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은 얼마냐면 거리는 얼마냐면 루트 5니까 반지름이 얼마였다? 루트 5였다 이 얘기잖아. 그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2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원방정식을 그냥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결국 이렇게 끌어낼 줄 아셔야죠. 오케이? 자, 뒤로 와가지고요. 이제 3번, 4번, 5번 세 문제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번에 필기 하나만 좀 할게요. 너
이런 일반형 꼴이 주어질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졌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꼴이라 그래가지고요 싹 다 원인 건 아닙니다. 오케이? 꼴은 이렇게 생겼지만 원이 아닌 애들이 있다고요. 어떤 애들이냐면요, 봐봐요. 얘를 일단 원의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치? 근데 봐봐요. 얘가 원이긴 위해서는요. 봐봐.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가 중심인 건 확실하죠. 그치? 표준형 꼴이니까.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요 놈 있죠? 얘. 얘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리지. 그러니까 어디였어? r제곱. 얘가 r제곱자리잖아. 그치? 그럼 얘가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원의 노릇을 하려면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크면 그때서야 얘는 뭐였던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다 해가지고 우린 실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0이야? 0이었어. 그럼 뭐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y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0. 0인 거니까 얘는 그때 뭘 나타내고 있겠어? 점을 나타내고 있겠죠. 이때는. 얘가 0보다 작으면요. 거리의 제곱이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원이 아니겠지. 그치? 원이 아니고 얘는 결국 뭐였던 거냐면 가상으로 존재하는 허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지름이 허수거든요. 복수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얘기를 하고요. 얘가 지금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요 놈은 바꿔볼게.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 다음에 넘겨놓고요.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없던 1 a 제곱이 더해졌으니까 더해.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얘가 뭐야? 원이 되려면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컸어야겠죠. 그치?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랬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5번 하나 별표 치시고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봐봐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원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빠르게 표준으로 고칠게요.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얘는 지금 중심이 2,1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자, 그런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이런 직선이요. 우하향하는 이런 직선인데 원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현이라고 부르죠. 현. 근데 너한테 물어보기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래. 그치? 그럼 말뜻이 뭐야? 현이 최대일 때 이거지. 그치? 그럼 현이 최대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쭉쭉쭉 와서 뭐야? 중심 지날 때지. 가장 긴 현은 지름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 직선이 뭘 지나면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얘는 최대였겠구나 이거지 지금. 그치? 그럼 얘가 2,1을 지날 때니까 얘는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를 만족을 해야 돼서 그럼 a는 5였을 때 얘는 최대였겠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1,1이랑 3,3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래요. 근데 원의 중심인데 x축 위에 있답니다. 얘가 x축이랍니다. 그럼 x축 위에 있다는 건 너한테 주는 정보가 뭐냐면 얘는 y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x축이라는 게. 얘는 반드시 y좌표가 0이었을 거고요. x좌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두 점 줬는데 얘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얘보다 위에 있겠지. 마이너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3,3 한 이쯤? 어딘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3,3 이렇게 있죠. 그치? 이랬을 때 ABC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봐봐. 너 이거 이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어땠을 거냐면 이거 두 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루트 그냥 제곱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k-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어서 이거 풀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전개할 때도 이렇게 넘겨서 합착골 유도해 주시면 2k-2에다가 뺀 게 4고요. 얘에서 얘 빼면 8이죠. 그럼 2k-2가 2여야 돼서 k는 2였던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k가 2였어 이렇게. 그럼 이때 너한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그랬지. 그치?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런 거거든요. 봐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이죠.
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치? 그게 뭐였다? 직각삼각형입니다, 그치? 뭐 신발끈 쓰고 뭐하고 하기 전에요. 이런 거 바로 그냥 체크 좀 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루트 10이죠. 반지름이. 그럼 얘는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루트 10이어서 얘 넓이는 얼마였을 거다? 5였을 거다.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괜찮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지울게요. 네. 우리가 지금 한 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지? 근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냈냐면 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로부터 자치로 끄집어냈죠. 그런데 이 원이 어떤 직선에 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거기 지금 보시면 X축 또는 뭐 Y축에 접하고 X축, Y축에 접하는 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이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과 안 만난대요. 오케이? 원이 이 직선과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네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를 내가 D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요. D. 오케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그때 이 반지름 얼마입니까? R이죠. 그치? 그럼 봐봐. 아, 이게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반지름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이야기니까 만난다는 이야기야? 안 만난다는 이야기야? 안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와. 이렇게 와서 이제 평행한 상태야. 이렇게. 이거 L1이라고 할게. L2고. 이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지. 이때는 이게 D랑 R이랑 같다는 이야기구나 이거지 지금. 그 다음에 봐봐. 직선이 이렇게 와서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 뭐보다 짧았다는 이야기야? 반지름보다 짧았다는 이야기지. 이만큼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았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지, 그치?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랑 판단할 수 있다?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와 반지름으로 지금 비교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지금. 그럼 봐봐. 결국에 너한테 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접선이 주어지는 상황 있잖아. 접선. 그럼 이 상황은 사실상 너 뭐랑 똑같냐면 반지름이랑 뭐랑 똑같다? 거리랑 똑같다. 이걸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거란 이야기고 결국 얘는 뭐에 대한 정보냐면 반지름에 대한 정보란 말이야. 반지름. 즉 접선을 너한테 준다는 이야기는 원에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자 X축에 접하고 있대. 원이 X축에 접하고 있대. 그럼 어디서 위에서 접하는지 아래에서 접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 그릴게. 이렇게 X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 말뜻은 결국 뭐냐면 얘가 원의 중심이 뭐 A, B라고 할게. 근데 X축에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뭐였다는 이야기야? 반지름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너 X축까지 이 거리는 결국 그냥 내가 굳이 공식 쓸 것도 없지. 얘 그냥 뭐야? 얘 Y좌표랑 똑같지 않아? 얘 Y좌표랑 똑같지 이렇게. 아 그럼 얘는 반지름이 뭐였다? 요놈의 Y좌표랑 똑같은 거였구나 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얘도요. 얘가 오른쪽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어. 중심이 A, B고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뭔데? 맨 마이너스 B지. 음수니까. 얘가 뭐야? 반지름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아? 아 그럼 결국에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는 얘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이거지. 야 이거 중심좌표가 A, B인 원이 X축에 접하고 있으면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아. 이 얘기지 지금. 맞아? 그러면 내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얘. 아 이거 그러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절대값 B니까 그거 제곱했으니까 그냥 B제곱이지. 이게 뭐야? X축에 접하는 원을 네가 작성한 거지. 맞아? 자, 두 번째로 그러면 X축이 아니라 Y축에 접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Y축에 접하고 있던 정보로부터 너한테 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결국엔 뭐다?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함이라고. 얘가 Y축이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지금 A, B야. 그럼 얘가 이만큼이 반지름인데 얘는 뭐랑 똑같아 지금? 얘 X좌표인 A랑 똑같지. 그 다음 여기 왼쪽에서 접하고 있어. 얘 A, B인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x좌표가 음수니까 얘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a랑 똑같지 이렇게. 아 그러면 결국에 반지름은 뭐랑 똑같다? x좌표의 절대값과 똑같구나 이거잖아 지금. 아 그럼 얘가 지금 y축에 접하고 있고 중심좌표가 a, b였을 때는 얘 반지름이 뭐랑 똑같다? 절대값 x좌표랑 똑같구나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 여기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결국에 이제 너한테 주고자 하면 접선이 주어져. 만약에 원에 대한 접선이 주어지면 너한테 주고자 했던 건 딱 하나야. 반지름에 대한 정보. 원으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반지름이야 라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 경우에는 y축, x축이니까 뭐랑 연관되는 거야? 그 거리가? x좌표, y좌표랑 연관이 되는 거지. 중심 x좌표, y좌표. 맞아? 그럼 거기 밑에 밑줄 칠게. 어딨냐면 4페이지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해서 그 아래 보시면 밑줄요.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고 즉 r은 절대값 b인데 절대값 b 대신에 절대값 y좌표 좀 적어줘요. 네. 옆에다가 절대값 y좌표. 두 번째, 이 원이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고 즉 r은 절대값 a죠. 절대값 x좌표랑 똑같다 이 얘기죠. 그치?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1번, 2번 해가지고 그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해서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이거 외우시면 안 되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치? 맞아요. 접선이 주어진다는 건 뭐다? 얘가 반지름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x축 또는 y축에 이렇게 접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방가로 2번이 별표거든요. 4페이지 맨 아래. 방가로 2번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되어 있죠. 그치? 걔가 별표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자, 아까는 x축, y축에 각각 접하는 원만 봤고요. 이번에는 뭘 보자는 이야기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 이런 원들을 보자고요. 이런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인데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치? 이랬을 때 봐봐요. 얘 중심이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 중심이 a, b고 얘 중심이 a, b고 다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얘가 1사분면에서 접하고 있으면 요 반지름이 뭐랑 똑같냐면 얘는 b랑 똑같죠. 그 다음 얘는 a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a랑 b는 뭐였던 거야? 반지름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아, 이거 중심이 r, r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중심이.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중심이 r, r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1사분면에서 접하고 있으면.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2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 왼쪽 이렇게 2사분면. 그 얘가 여기도 a, b라고 했을 때 중심좌표가 얘는 이거는 b가 맞는데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a지. 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a랑 b랑 같은데 이게 뭐랑 똑같다? r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내가 이 중심좌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r, 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겠지. x 플러스 r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맞아. 근데 봐봐. 그럼 얘가 지금 보이는 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느 사분면에서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달라지지. 중심의 부호만 주시면 되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둘 다 뭐야?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왜? r은 무조건 양수거든. 반지름이니까. 얘 봐봐. 얘 중심이 뭐만 음수야? x좌표만 음수였겠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겠지. 이렇게. 얘는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니까 얘는 x 플러스 r 제곱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고 얘는 y좌표만 음수였을 거라서 얘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네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맞지? 근데 봐봐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 중심좌표가 얘는 r, r이고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냐면 이 둘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반드시 있지. 맞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R, R이고 얘는 R, 마이너스 R인데 이 둘 봐봐. 얘네 둘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 Y는 그냥 그림 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지. 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뿔마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맞아? 그게 첫 번째고. 일단 밑줄 좀 칠게. 어딨냐면 4페이지 맨 아래 그림과 같이 원이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은 모두 반지름의 길이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A는 절대값 B는 R인데 이게 각 사분면에마다 부호가 다르니까 식이 달라질 거라고. 맞지? 중심좌표가 부호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5페이지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다? 사분면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달라지는데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중심좌표의 부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1사분면은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2사분면은 X좌표만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그냥 바로 작성되죠. 그치?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맨 아래 그 어드바이스 있죠. 두 번째 별표요. 봐봐요.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한 원이요 1사분면에 있는 점 A, B라고 할까요? A, B를 지나면서요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죠. 이런 애. 그렇지?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런 애가 몇 개나 있을까가 궁금해요. 봐봐.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몇 개나 있을까가 궁금하다고요.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얘가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요. 봐봐. 얘가 요게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얘 이렇게 생겼잖아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근데 얘가 뭘 지나야 돼? A, B를 지나야 되니까 얘는 A-R의 제곱 더하기 B-R의 제곱은 R의 제곱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R에 대한 몇 차냐면 2차 방정식 나오죠. 이렇게. 맞습니까?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는데 얘가 봐봐. R이 실수로 존재하면요. R이 두 개면은 뭐야? 이걸 만족하는 원방정식이 몇 개였단 이야기야? 두 개였단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을 살펴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판별식이 이게 뭐야? 2AB지. 근데 A랑 B가 둘 다 양수여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양수지. 그럼 실근이 몇 개였었단 이야기야? 두 개였단 이야기지.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그림 봐 그냥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반드시 두 개예요. 반드시 두 개. 다시 한 점을 지나면서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고요.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한테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또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이 있었을 텐데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만큼의 거리를 물어본다고요? 근데 봐봐. 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지, 중심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얘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우리가 참 많이 했죠, 직선에서. 몇 대면? 1대 루트 2지. 맞아? 근데 봐봐. 이만큼이 뭐랑 똑같냐면 얘가 R1, R1이라고 하고 이게 R2, R2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R2-R1이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다 얼마만큼을 곱해주면 돼? 루트 2만큼을 곱해준 게 뭐다? 중심 사이의 거리였던 거지. 그럼 R2랑 R1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R2랑 R1이 얘의 실근이고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루트 2만큼 곱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잠깐만 줄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이게 심화 문제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요즘에. 이게 요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한번 밑밥만 깔아놓은 거야, 이건. 너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갈 때마다 얘기 좀 합시다.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요. 6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예제 6, 7, 8, 9, 10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먼저 봅시다. 중심이 y는 x-1 위에 있답니다. y절편 마이너스 1, x절편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여기 위에 있으면서요, 이 원이 뭐 한다 그랬냐면 y축에 접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y축에 접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얘가 중심 좌표가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 a-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치? 왜? 반드시 여기 위에 있어야 되거든. 이 원방 정식은 중심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접선이 y축이었다는 이야기는 너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 얘기죠. 거리가 얼만데? 얘 a잖아요, 그냥. 그치? 근데 a가 뭐랑 똑같다? r이었어 이 얘기지 지금. 맞아? 아, 그럼 얘는 이 방정식이요, 원방정식이 중심이 이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작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a여가지고 a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겠네요, 이 원방정식은. 자, 그런데 얘가 뭘 지나야 된다고요? 3,-1을 지나야 된대요. 3,-1 대입해 주시면 3-a제곱은 여기 a제곱에서 사라지네? 땡큐 하네? 이러죠, 그치?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죠, 이렇게. 즉,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였다? a였는데 걔가 3이었네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상태가.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도 마찬가지인데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답니다. 그리고 밑줄 1사분면 위에 있대요. 1사분면. 그럼 봐봐, 요 직선식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6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3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이니까 요거 x절편, y절편이 각각 뭐랑 뭡니까? 3이랑 6이죠, 그치? 그래서 얘가 3이랑 6이고요, 이렇게. 그럼 얘네 생긴 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얘가 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대요, 그치?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면 뭐 이해하시고,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맞아,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의 길이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중심이 어쨌든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a, 6-2a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봐봐,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생겼어? 1사분면에서? 둘이 똑같이. 즉, 얘랑 같아야 되잖아. 맞지? 아니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봐봐.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지. 근데 중심이 봐봐. 여기 위에도 있어야 되고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고 있으니까 y는 x 위에도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결국 너가 이 중심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둘의 뭐야? 교점이지. 얘 이렇게 생겼잖아. 이 직선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둘의 교점이니까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2지. 맞아? x좌표가 2고 y좌표 2였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요거 이 중심 좌표가 2,2였구나 이거지 지금. 그냥 바로 나오잖아. 자, 이랬을 때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반지름의 길인데 반지름의 길도 그냥 얼마였던 거야? 2지. 2 이랬겠네, 그치? 맞아? 그래서 요 문제가 대표적으로 너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y는 뿔마 x 위에 있다고.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 개념을 내가 조금 더 확장해 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야, 어떤 원이 중심이 이 원 위에 있던데 이렇게 얘기했어. 다시. 어떤 원의 중심이 이 원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생겼겠죠. 엄청 많겠지. 근데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해. 야, 근데 원의 중심이 이 원 위에 있으면서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 다시. 원의 중심이 이 원 위에 있으면서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몇 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봐봐. 아까도 말했듯이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디 위? 여기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원의 중심이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선 어디 위에 있다고? 이 원 위에 있다며. 그럼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표점일 수밖에 없지. 이 점이랑 이 점일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몇 개였던 거냐면 이렇게 생겨서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두 개. 이렇게 두 개 있었던 거지. 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셀 때 어떻게 셀 수 있다? y는 뿔마 xy의 교점으로 네가 세 나갈 수 있다고.
교점의 개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로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그 내용이 8번입니다. 해보십시오. 8번. 그거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뒤에 10번까지 하고요. 8번 해보세요. 자, 봐봐요. 중심이 이 원 위에 있대요. 근데 이 원이요. 지금 중심이 1,2잖아요. 이 원이.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10이어가지고요. 얘보다 길고 얘보다 기니까 한 반지름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이랬을 겁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랬을 때 중심이 이 원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일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는 지워버렸네. 1사분면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중심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중심이 어디 있을 거야?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 여기 있었겠지. 그러면서 원의 중심이 이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걔네들의 교점이 뭐였겠어? 그 원의 중심이었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몇 개가 있었을 거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개가 있었을 거다? 4개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맞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개수는 4개가 있었을 거다. 결국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이 둘과의 교점의 개수를 세나갈 수 있다고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요. 3,2를 지나고요. 3,2 이렇게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2개가 있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뭐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하나, 잘 그릴 수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2개. 이렇게 생겼다고요. 왜 2개가 있냐면 봐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난대. 그럼 걔는 반드시 어디에 있었을 거냐면 1사분면에서 접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쌤 2사분면에서 접하면서 얘 지날 수도 있죠 라고 하면요. 이렇게 접해버리면요. 얘가 이제 결국 뭐가 돼버리냐면 넘어설 수 없는 선이 돼버리죠. 여기서 접하게 되면. 얘가 이거 넘어와서 얘를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지. 즉 얘가 지금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였을 거다? 반드시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을 거다. 이거지 지금. 자, 그럼 봐봐.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치? 얘는 중심좌표가 R,R이었을 거고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얘가 뭘 지나야 된다고? 3,2를 지나야 된대. 그치? 얘가 3,2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 주시면 3-R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은 R의 제곱이고 이거 정리해 주시면 R의 제곱 마이너스 10R 그 다음 플러스 13은 0이잖아. 맞아?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R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실근이. 맞아? R이 2개가 있는데 그 R1이랑 R2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였던 거냐면 얘 반지름이 R1이었던 거고 얘 반지름이 R2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너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얘 더하기 얘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원의 합이, 넓이의 합이니까. 얘가 지금 두 실근이 이거니까 근각의소 관계에 따라서 R1 플러스 R2는 얼마? 10. 그 다음에 R1 곱하기 R2는 13이지. 그치?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100 마이너스 26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74고 원의 넓이니까 파이 빼먹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나왔겠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0번이요. 10번 별표고 보니까요. 얘 지금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 주어져 있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죠. 얘는 중심의 좌표가 2,1인 거 확인됐죠. 근데 봐봐. 얘가 어떤 상태냐면요. 중심이 2,1인데 2,1이면 있지. 1인데 얘가 X축이랑은 만나는데 Y축과는 만나지 말래요. 그치? 그럼 봐봐. 얘가 X축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얘는 1이지. Y축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2잖아. 그럼 얘가 X축과는 만나려면 반지름이 어때야 돼? 반지름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지름이 이렇게 1이어가지고 처음에 만났잖아. 그치?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조금 더 커져. 아이고, 조금 더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다가 어떻게 돼? Y축까지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즉 반지름이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반지름이 Y축까지의 거리보다는 작아야 되지. 즉 반지름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X축까지의 거리인 만나야 되니까 X축과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Y축까지의 거리인 2보다는 작아야지. 그래야 X축과는 만나는데 Y축과는 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반지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A 플러스 2로 가면 안 돼. 이거 제곱이지 제곱. 루트 A 플러스 2죠. 루트 A 플러스 2.
반지름이 루트 a 플러스 2고요.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았어야 됐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고 이렇게 나왔겠죠. 맞습니까? 결국 봐봐. 계속 얘기하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로 판단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 관계로 판단을 하는데,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뭐해? 안 만나.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과 이 거리가 같으면 뭐해? 접하고. 이러면 어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얘랑은 만나야 되니까 이 거리가 1이잖아, 얘는. 그래서 걔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작아야지 안 만나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요, 원위의 점과 뭐 거리의 최대 최소랑 자취의 방정식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지금 51분이니까요. 정각까지 좀 쉬어요. 사실 원을 여기서 배우고 나면 그 뒤에 원을 다룰 일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 잘 해두셔야 될 겁니다. 일단 타이틀명이 원 위의 점과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요게 빠졌죠. 원 위의 점과 어디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쌤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첫 번째 원 위의 한 점과요, 원 위의 한 점과 바깥의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원 위의 한 점과 원 바깥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는요, 사실상 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앞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한 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는 이걸로 명확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이거로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치? 근데 한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라 그러면 조금 난감합니다. 뭐가 난감하냐면 대체 거리가 뭔데? 뭐로 정의할 건데? 맞지? 그래서 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요, 이렇게 하나로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로 나옵니까? 범위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 위의 한 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요, 최소 또는 최대까지의 범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너는 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최소가 뭔지 최대가 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셔야겠죠. 그치? 그럼 봐봐요. 항상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심입니다. 오케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심이고 얘의 모든 성질은 여기서부터 파생됩니다. 그럼 봐봐. 일단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의 한 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D. 오케이? D. 그럼 여기서요, 원 위의 점은 아무리 많이 가봐야 얼마밖에 못 갑니까? R밖에 못 가죠. R. 맞아? 그럼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얼마만큼밖에 못 빠져? R만큼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였을 거다? 이렇게 D-R이었겠죠. 이게 원 위의 한 점과 바깥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었겠지. 그 다음에 아무리 추가가 돼봐야 얼마만큼밖에 추가가 못 돼? R만큼밖에 추가가 못 되니까 얘의 최대값은 얼마였을 거다? D 플러스 R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원 위의 한 점과 바깥의 한 점 사이의 거리는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반지름 뺀 거, 그 다음에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반지름만큼 더한 거,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봐봐. 두 번째로요, 원 위의 점과 이번에는 한 점이 아니고요, 직선까지의 거리랍니다. 직선까지의 거리래요. 얘도 또 난감한데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원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원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 한 직선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원 위에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사실은 이거잖아요. 여기가 거리가 이렇게, 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그치?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얘도 범위일 수밖에 없죠. 얘도 범위의 형태로 나올 텐데, 그럼 너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럼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인데 이걸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인 게,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중심이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D라고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얼마만큼밖에 못 빠져? R만큼밖에 못 빠지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였을 거다? D-R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많이 가봐야 얼마만큼밖에 못 가? R만큼밖에 못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이렇게 D 플러스 R입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봐봐. 원까지의 거리라고 하면요. 원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그냥 결국 다 똑같은 논리인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거기서 R만큼 빠진 게 뭐다? 최소값이고,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R만큼 더해진 게 뭐다? 최대값입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옵니다. 오케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어딨냐면 8페이지에 그 아래 밑줄 좀 치겠습니다. 중심이 C이고요. 첫 번째 박스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한 점 사이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PC 더하기 R, PC 마이너스 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적어주십시오. 중심까지의 거리 D, 그 다음에 D 빼기 R, D 플러스 R.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까지의 거리 D, D 빼기 R, D 플러스 R. 요 범위입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 요 말뜻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원 위에 점이 뭐가 있답니까? PQ가 있대요. 그치? 원 위에. 그 다음에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달래요. 그럼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식을 조금 내가 해석을 해보셔야겠죠. 그치?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보니까, 아, 이거 P,Q와 3,4의 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아, 그러면은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한 점 3,4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에,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반지름밖에 못 빠지니까 이만큼 빠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값은 얼마냐면, 아니, 거리는 얼마냐면 5니까 최소값은 5 빼기 2고 최대값은 얼마였을 거야? 5 플러스 2만큼이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많이 더해줘봐야 2만큼밖에 더 못 가니까. 맞아? 그치? 그럼 얘는 거리가 최소는 3이고 최대는 7이니까 해달라는 게 뭐였죠? 최대 최소의 차잖아. 그럼 7 빼기 3이니까 얼마였겠어요? 4였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시면요. 한 점 8,6에서 원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해달랍니다. 정수요.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0,0이고 그다음에 반지름 4입니다. 근데 8,6이면 뭐 여기 어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랬을 때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범위는 구할 수 있죠. 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일단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인데 얘가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4만큼 빠지니까 최소값은 얼마? 6이지. 그 다음에 아무리 더해져봐야 반지름만큼 더해지니까 최대값은 얼마? 14지. 그치? 즉, 요 거리는요, 최소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가 14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근데 거리가 뭐인 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세달라며. 그럼 봐봐. 거리가 딱 4일 때는, 거리가 딱 6일 때는 점이 어디야? 여기지. 맞지? 그 다음에 거리가 딱 14일 때는 어디야? 그 P가 여기 있잖아, 여기. 아, 그래서 쌤, 그럼 얘가 여기 정수가 여기 9개 있으니까 곱하기 1 해갖고 9개 있겠네요. 그 점 P의 개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거리가 6인 거, 14인 건 하나씩밖에 없지만 자, 거리가 7인 거 볼게요, 7. 거리가 7인 거를 보시면 야, 거리가 6이었는데 7이면 이렇게 한 이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림상으로. 근데 얘는요, 원이 이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을 때 똑같이 7이었을 거라서 여기도 있죠. 그 다음 거리가 8이면 한 이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반대편에 여기도 또 8이 있죠. 맞습니까? 즉 얘는요, 최소인 점과 최대인 점을 제외하고는 죄다 몇 개가 있을 거다. 점이 2개씩 있었을 겁니다. 2개씩. 다 2개씩 있었을 거라고. 최대 최소 제외하고. 그럼 얘는 지금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9개 있는데 그냥 다 2개씩 있다고 계산을 해.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버리냐면 얘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치? 하나 빼고 해주면 되지. 그래서 하나 빼고 하나 빼주면 얘는 얼마였던 거야? 16개였던 거지. 맞아? 그치? 그래서 거리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요, 최소인 점, 최대인 점 제외하고는 몇 개씩 있다. 그 거리를 만족하는 점들이 2개씩 있습니다. 원의 대칭성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 위에 2점 있어요. A, B. 근데 원 위에 한 점 P를 잡아가지고요, 삼각형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 건데 얘의 넓이가 뭐가 되길 바란답니까? 최대가 되길 바란대요. 최대. 맞습니까? 그럼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어때야 됩니까? 최대로 가야 되죠. 얘랑 평행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니까 계속 미는데 어디까지 밀어야 돼? 뭐 여기까지 밀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밀었을 때 P가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밀어야 돼? 원에 접하는 점이 있을 때까지 밀어야 되지.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밀었을 때
이놈과 이놈이 평행하고, 그리고 이 접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뭡니까? 얘가 최대치. 맞아? 그럼 이랬을 때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이 점 P랑 그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달래. 그럼 봐봐, 점 P랑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봐봐, 이 원의 중심이 얘 현이잖아. 그럼 얘 수선 그었을 때 얘랑 얘는 어때? 이 수선이 얘를 지나지,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접점을 이었을 때 그 접선과 뭐해? 직교하지, 이렇게. 이 말뜻이 뭐냐면, 봐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둘이 평행하거든. 근데 얘랑 평행한 선, 그 다음 얘랑 평행한 선, 이러면 직교한 선이야. 그럼 이 직선은 뭐야? 그냥 한 직선이었던 거지, 같은 지점이었다면. 얘도 마찬가지. 이 선에서 직교면 뭐야? 이렇게 삐뚤어진 게 아니잖아. 이렇게 삐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일직선이었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러면 결국 난 뭐 하면 되냐면, 이 선은 그냥 일직선이었다는 거지, 그치? 이 선은 일직선이었고 걔가 뭐랑 똑같아? 이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인 거지, 수직이등분선. 그러면 이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 구해달라는 이야기군 하고 보니까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1이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3,1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y는 x 플러스 3 플러스 1이어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x 플러스 4였던 거지, 그치?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해달라는 게 a랑 b의 값을 뭐 해달래? 해달라는데 나 어디 계산 틀렸네? 미안.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미안합니다. 얘가 1이고 얘 직교해야 되니까 요 선 구하고 있던 거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1이어야 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그렇죠? 기울기랑 y좌편의 지금 합이요. 됐고요. 이제 뒤로 갑시다. 이 원방정식을 다루다 보면요, 애초에 이 원방정식이라는 걸 끄집어내는 과정이 정확하게 자취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보통 교과서에서는 원방정식 그 파트에 붙어 있습니다. 따로 하나 정도. 근데 내가 왜 얘를 앞에서 소개했냐면, 결국에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다 자취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 끌어낼 때도 이거 이용했었죠. 그치? 직선의 방정식 끌어낼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한 점이 있어요. 이런 한 점이 있을 때 기울기가 m이래요, m.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얘랑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뭐였을 거다? m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런 점들의 모임이니까 얘를 x, y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이거지. 근데 이게 뭐로 일정한 점들이야? m으로 일정한 점들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내가 정리해주면 어떻게 생겼어? y는 m 곱하기 x-x1 더하기 y1. 얘가 뭐야?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지. 한쪽으로 몰았을 때. 이렇게 유도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상 이 자취의 방정식이란 건 결국 뭐다? 죄다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그냥.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에 따라서 그걸 막 그려나가 봤더니 얘가 만약에 직선이야? 그럼 얘는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얘가 도형을 다 따라가고 그려봤더니 걔가 원이야? 그럼 뭐야? 원의 방정식. 걔가 심지어 그려봤더니 타원이야? 그럼 얘는 뭐야?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그냥 결국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에 내가 여기서 구했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죄다 뭐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던 거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가 일단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아래 밑줄 어딨냐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 일반적인 과정이죠. 점 P의 좌표를 x, y로 놓고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뭘 끄집어낸다? x랑 y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는 거죠. 맞습니까? 봐봐요. 자취의 방정식이란 거 어떻게 구한다? 특정한 점, 방금 얘 x, y라고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얘가 이런 조건이어야 되잖아요. 기울기가 일정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끄집어냈습니까? x랑 y에 대한 식을 끄집어냈죠. 얘가 뭐였다? 자취의 방정식. 얘가 얘 자취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자, 몇 가지냐면 봐봐, 이런 거. 너가 x, y라고 놓고 싶은데 이미 x, y라는 걸 다른 놈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 문제 상황에서. 그러면은 꼭 x, y로 놓을 필요는 없고요. a, b로 놓고 시작해야 되죠. a, b로 놓고 시작하고 조건 이용해서
A와 B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 끄집어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도형의 방정식 쓸 때는 A랑 B가 아니라 뭐랑 뭐로 써줘? X랑 Y로 써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걸로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맞아? 요 문제가 뒤에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네가 대표적으로 자취의 방정식 이용하는 교과서상의 개념이 그 방가로 2번 있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보여요? 어드바이스 아래? 방가로 2번. 우리 각이등분선 방정식 구할 때 대표적으로 자취 이용해서 구했죠. 그치? 너무 많이 써먹고 있었죠, 계속. 근데 수직이등분선 있죠. 수직이등분선. 걔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너가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너한테 이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좀 구해달래. 얘 좀 구해달래.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두 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직교해야 되니까 기울기 구하고 중점 구해서 그냥 바로 세웠지. 근데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x, y에 대해서 얘는 항상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니까 얘랑 얘랑 계속 같아야 되잖아. 그치? 아, 그럼 내가 특정한 조건이라는 게 뭐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지. 그럼 내가 수직이등분선을 자취로 내가 끄집어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인데 이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뭐다? 얘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이었던 거지. 이렇게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수직이등분선을. 자취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직이등분선을 굳이 꼭 이렇게 구해라가 아니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뭐다? 그냥 일정해. 항상 일정하다고. 뭐냐면 특정 하나 좀 놓고 조건 이용해서 그냥 뭐만 끄집어내면 돼? 식만 끄집어내면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써먹기가 힘들 때가 있어. x, y를 이미 딴 놈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땐 뭐 한다? a, b라고 놓고 식 끄집어내고 나중 가서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달라고. 맞습니까? 자, 그럼 뒤로 가볼게. 뒤로 와가지고요. 예제 4번, 5번 할 거고요. 5번 별표 2개입니다. 해보십시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지금 2,-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3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이 그려내는 도형의 방정식 구해달래죠. 그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나. 이런 점들이 그려내는 흔적들이 자취인데 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결국 얘 뭐였던 거야, 이거? 수직이등분선이잖아. 맞지? 그럼 이 점이 나타내는 자취가 뭐였다? 이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이었다고. 그런데 수직이등분선임을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너 뭐 하면 되냐면 철저하게 자취로 구하라고. x, y로 놨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식 끄집어내겠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루트는 제곱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인데 이거 정리 좀 하겠다고. 이쪽 넘겨. 그럼 합차 2x-6, 그 다음 차가 2, 그 다음 얘 이쪽으로 넘겨. 합이 얼마냐면 2y-2, 차가 -4. 이거니까 얘는 얘가 x 빼기 3 곱하기 4잖아. 2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얘가 y 빼기 1 곱하기 -8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2. 아, 그러면 얘는 x -3은 -2y 플러스 2고 얘 정리해준 게 x 플러스 2y -5는 0인데 얘가 사실은 뭐였다? 저 둘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었다고. 그치? 결국 그냥 특정한 조건 이용해서 자취 그대로 구해놔봤더니 그대로 찍어봤더니 사실은 뭐였던 거야? 얘 수직이등분선이었던 거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예제 5번도 보면 지금 어떻냐면 요 직선이야, 요 직선. 자, 요 직선 위에 점 P가 있대.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직선 위에 점 P가 있대. 자, 이랬을 때 한 점 A가 지금 있는데 3,-1에 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때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한 점 P와 한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막 움직여. 이 점 위를 막 움직여. 야, 이 직선 위를 막 움직여. 근데 이랬을 때 AP의 몇 대 몇 내분점이냐면 2대1 내분점이라며. 그치? 그럼 AP를 너가 몇 칸으로 쪼개야 되냐면 일단 3칸으로 쪼개야지, 이렇게. 맞아? 2대1 내분점이니까 어디야? 얘잖아, 일단 첫 번째. 얘 흔적을 자취를 한번 보자고.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이때는 얘가 어땠을 거냐면 얘를 또 3칸으로 쪼갰을 때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또.
자, 또 마찬가지로 P가 또 여기 있어.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얘들 이렇게 쪼갰을 때 세 칸으로 여기지. 맞아? 그럼 이런 점들을 그려나가다 보면 아, 이런 점들이 그려내는 자취가 이런 선이었을 거라고 결국에. 맞아? 아, 그러면 얘랑 평행한 선이 하나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건 내 감이고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이 식을 뽑아내달라며. 이 식을 뽑아야겠지. 식을 뽑을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지금 P가 막 움직여. 얘는 동점이잖아. 이거 고정점이 아니지. 얘가 뭔지 모르겠어. X, Y로 놓게 얘를. 근데 내가 구하려는 자취는 뭐야? 얘가 아니라 누구야? 이 점이지. 이 점. 봐봐. 이 점, 이 점. 근데 이미 얘가 X, Y 썼다니까? 그럼 나는 얘를 X, Y로 놓을 수는 없고 얘를 뭐라고 놓을까? A, B라고 놓을게. 이렇게. 그럼 너가 이제 구하는 건 뭐가 된 거야? A, B에 대한 식을 뽑아내야겠지. A, B에 대한 식. 그런데 얘가 2대1 내분점이니까 A랑 X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 A라는 게 얘네들이 2대1 내분점이니까 얼마였을 거냐면 3분의 2x 플러스 3이고 B는 3분의 2y 마이너스 2잖아. 맞지?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어. 뭐에 대한 식을 너 알아? X랑 Y에 대한 식을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들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럼 나는 A랑 B에 대한 식이 궁금한데 X랑 Y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가지고 X랑 Y를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 버릴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입해주면 3A-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고 3B면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맞고 그럼 얘는 3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뭐야? 식을 뽑아낸 거지. 즉, 이 A, B가 그려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다? 이런 식인데 도형의 방정식을 A랑 B로 쓰진 않잖아 보통.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뭐로 바꿔주는 거야? X랑 Y로 바꿔주라고 이렇게. 맞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봐봐. 너 얘랑 어때? 이 두 개가 평행하지. 이런 평행선이었다고. 얘의 흔적이. 맞아? 이게 자취를 끄집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야, 이 문제가. 알겠죠? 근데 자취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거에서부터 벌써 이해를 못하거든. A, B 뭐예요, 쌤 이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왜 이 과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너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얘가 X, Y를 써먹었기 때문에 A, B라는 걸 놨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그럼 나는 그 다음 목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특정한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에 대한 식을 뽑아내야겠어. 그치? A, B에 대한 식을 뽑아내야겠어가지고 내분점이 이용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내가 X랑 Y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X랑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집어넣어가지고 A랑 B에 대한 식 뽑아낸 거지. 자,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점 주어졌고요. 이 원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이 원을 빠르게 정리 좀 할게요. 얘를 표준형 꼴로 빠르게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얘는 이거지 않습니까? 반지름이 2죠.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이 2,1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입니다. 그죠? 얘가 2,4라는 점이 있는데요. 2,4라고 하면 한 2,3이니까 이쯤 있을 것 같아요. 2,4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P와 이 둘의 중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입니다. 그치? 네. 이 중점의 흔적을 좀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봐봐. 내가 몇 가지 해볼게.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때 중점은 이거였을 거고요. P가 뭐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중점이 한 이쯤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P가 뭐 여기 있어. 그럼 얘는 중점이 한 이쯤 있을 것 같고. 그럼 해나가다 보면 대략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원일 것 같은데 이런 원일 것 같습니다. 생긴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내 추측이고요. 실제로는 원인지 아닌지 네가 보셔야겠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떻냐면요. 일단 P라는 놈이 있으니까 얘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치? 얘를 X, Y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을요. A, B라고 놓읍시다. 그럼 이런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중점이 얘잖아요. 그치? 그럼 A는 뭐였던 거냐면 자, 2배 한 개 X 더하기 2죠. 중점이 얘니까 평균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B의 2배 한 개 Y좌표의 합인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럼 X는 뭐다? 2A-2였던 거고 Y는 2B-4잖아.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식은 뭐야? A랑 B에 대한 식이지.
근데 내가 A랑 B에 대한 식은 여기서 못 끄집어내잖아. 근데 알고 있는 게 있다니까? 뭘 알고 있어? X랑 Y에 대한 식을 알고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A랑 B에 대한 식을 끄집어낸 거 아니야. 그럼 X 대신에 2A-2를 대입해주면 얘는 2A-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2B-4니까 2B-5의 제곱은 4라고 이렇게. 맞아? 그럼 얘가 지금 보니까 이거 원방 정식 비스무리한데 문제가 있지. 요 앞에 2가 문제잖아. 그치? 그 내가 4로 나눠버릴게. 왜?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여기 들어갔을 때 2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로 나눠버리면 얘는 A-2의 제곱 더하기 B-2분의 5의 제곱은 1이었겠지. 맞아? 그럼 얘는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을 보통 우리가 A랑 B로 쓰진 않잖아. 그래서 X랑 Y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X-2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5의 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지. 즉, 요 중점이 그려내는 자취는 뭐였던 거다? 중심이 2,2분의 5고 반지름이 얼마? 1인 1이었다고. 그래서 2,2분의 5면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 아주. 요거네. 한 이쯤 있네. 그치? 2,2분의 5니까 둘의 중점, 2분의 5 중점. 그리고 반지름이 1이니까 한 이렇게 생겼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치?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맞습니까? 에이.